계란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단백질, 지방, 건강함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몸을 키우려고 계란 한 판씩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영양을 맞추기 위해 간편하게 드시기도 합니다. 노른자는 안 좋으니 흰자만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달걀을 먹어도 괜찮을까? 나이가 드니까 뭔가 조심해야 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시죠? 계란말이, 토스트, 떡볶이, 오므라이스, 심지어 빵에도 들어갈 정도로 달걀은 보편화된 식품이죠. 잠깐만요. 혹시 아침에 달걀 드셨나요? 그럼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달걀에 대한 모든 상식이 완전히 뒤바뀔 테니까요. 실제로 며칠 전 제 진료실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78세 박이순 할머니가 울면서 들어오신 거예요. 선생님, 저 평생 건강하게 살려고 매일 달걀 먹었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었나요? 할머니 손에 들린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주에 같은 나이 최진수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의료진이 모두 깜짝 놀랄 정도로 건강하신 거예요. 혈관 나이가 50대, 근육량도 젊은 사람 수준. 비결을 물어보니 역시 매일 달걀을 드신다는 겁니다. 같은 나이, 같은 달걀인데 이렇게 극과 극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9년 동안 10,0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 김영길입니다. 제가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180도 바꿀 수 있는 놀랍고 새로운 정보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꼭 부탁드리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공개할 내용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비밀이거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한 100세 인생의 모든 비법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29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수만 명의 어르신들을 만났지만 달걀 하나가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달걀 상식 중 무려 80%가 틀렸다는 겁니다. 특히 50세 이후부터는 완전히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달걀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요즘 들어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거나 건강검진 때마다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걱정이 늘어간다거나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공개할 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수백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검증한 생생한 결과입니다. 80세가 넘어서도 병원 한 번 안 가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달걀을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그 이렇게가 뭔지 궁금하시죠? 그 전에 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90세가 넘으신 할머니가 계신데 젊은 간병인보다 기력이 넘치세요. 매일 산책하고 요리하고 심지어 텃밭까지 가꾸신다고요. 그분의 아침 식단에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달걀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먹는 방법은 우리가 아는 것과 완전히 달랐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설마 했는데 실제로 따라해 본 다른 환자분들도 모두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그 비밀이 뭘까요? 그 비밀을 공개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달걀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달걀은 완전 식품이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겠지? 아니면 콜레스테롤 때문에 달걀은 아예 끊어야 하나?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의학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달걀은 영양가 높은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환자분들께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분명히 건강을 위해 달걀을 드시라고 했는데 몇 달 후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신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달걀을 조심스럽게 드시는 분들은 더 건강해지셨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때부터 저는 달걀을 둘러싼 모든 고정관념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달걀 상식들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마치 20대 청년의 몸과 70대 어르신의 몸이 같다고 가정하고 만든 조언들이었죠. 예를 들어볼게요. 하루 한 개는 괜찮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하루 한 개가 20대에게 좋은 건지 70대에게 좋은 건지는 아무도 구분해서 말해주지 않았어요. 더 심각한 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 제게 큰 깨달음을 준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85세 김영희 할머니였는데 매일 달걀을 드시면서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완벽해서 비결을 물어봤더니 정말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달걀을 먹는 게 아니라 마신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궁금해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달걀을 따뜻한 국물에 풀어서 천천히 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배가 고플 때 먹지 않고 위장이 준비된 상태에서만 드신다고 하셨어요. 이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달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달걀을 받아들이는 준비 상태가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도 엔진이 뜨거울 때와 식었을 때가 다르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차이가 더 커져요. 젊었을 때는 아무 때나 뭘 먹어도 씩씩하게 소화시켰지만 이제는 몸이 준비된 상태에서 천천히 받아들여야 한답니다. 그럼 우리 몸은 언제 달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까요? 그리고 어떤 상태로 주어야 몸이 고마워할까요? 바로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핵심 비밀입니다. 그럼 이제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달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된 상태는 정확히 언제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시간이에요. 모든 것이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뭘 먹어도 빠르게 소화되고 빠르게 흡수되고 빠르게 에너지로 바뀌었죠. 마치 최신형 스마트폰처럼 모든 앱이 빠르게 실행되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답니다. 더 신중하고 더 꼼꼼하게 처리하려고 해요. 오래된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하나씩 차근차근 실행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나쁜 걸까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정교해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젊었을 때 방식으로 몸을 대한다는 겁니다. 급하게 많이 한꺼번에 먹으려고 하죠. 달걀로 예를 들어볼게요. 젊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달걀 프라이를 빠르게 먹고 나가도 괜찮았어요. 위장도 금방 적응했지만 이제는 위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난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좀 천천히 해줄래? 이때 우리가 무시하고 계속 급하게 먹으면 위장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결국 영양소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답니다. 그럼 위장이 원하는 방식은 뭘까요? 우리 위장을 정원에 물을 주는 것처럼 생각해 볼게요. 갑자기 호스로 세게 물을 뿌리면 흙이 튀고 식물이 상하죠?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물을 주면 흙이 부드럽게 적셔지면서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죠. 위장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달걀을 넣어주면 위장이 당황합니다. 하룻밤 동안 쉬고 있던 위장에게 갑자기 자, 이제 일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장에게도 워밍업 시간이 필요해요. 마치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듯이 말입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서 위장에게 곧 음식이 들어올 거야. 준비해줘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위장이 소화액을 만들기 시작하고 위벽도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달걀도 위장이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딱딱하게 삶은 달걀은 위장에게 이걸 어떻게 부셔야 하지? 라는 숙제를 주는 거예요. 하지만 부드럽게 반숙으로 만들거나 국물에 풀어주면 아, 이건 쉽게 처리할 수 있겠네라고 위장이 안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계란 혼자 먹지 않기입니다. 달걀을 혼자 먹으면 위장이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해요.
하지만 소화를 도와주는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팀워크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미역국에 달걀을 풀어 먹으면 미역의 식이섬유가 소화를 도와주고 따뜻한 국물이 위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된장찌개에 달걀을 넣어도 된장의 발효 성분이 소화를 도와준답니다. 이런 방식으로 먹으면 달걀의 영양소는 충분히 흡수하면서도 위장에는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양은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이것도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소화력에 따라서도 달라진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들어야 합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내 위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합니다. 항상 신호를 보내주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달걀을 먹고 나서 이런 느낌이 든 적 있으세요? 속이 답답하거나 트림이 자주 나오거나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거나 몇 시간 후에도 뭔가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 이건 위장이 야, 이 방식은 좀 힘들어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달걀을 먹고 나서 속이 편안하고 에너지가 생기고 기분이 좋아진다면 이건 위장이 고마워, 이런 식으로 계속 해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신호를 무시하곤 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원래 소화가 안 좋아서 이렇게 넘어가시죠.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의 신호를 잘 듣는 게 건강 장수의 비결이거든요. 그럼 내 몸에 맞는 달걀 먹는 방법을 어떻게 찾을까요? 일주일 동안 작은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월요일에는 평상시처럼 드셔보시고 몸의 반응을 관찰해 보세요. 화요일에는 미지근한 물을 먼저 마시고 10분 후에 달걀을 드셔보세요. 수요일에는 달걀을 국물에 풀어서 드셔보세요. 이런 식으로 매일 조금씩 다른 방법을 시도하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편안한지 찾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시간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먹어도 아침, 점심, 저녁에 따라 우리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우리 소화력이 계속 변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소화력은 아침에 가장 약하고 점심때 가장 강해진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다시 약해지죠. 마치 우리 체력이 하루 종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달걀이 부담스럽다면 점심때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나이예요. 50대, 60대, 70대 나이에 따라 우리 몸이 원하는 달걀의 양과 형태가 다르거든요. 50대는 아직 소화력이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달걀 하나 정도는 큰 무리가 없죠. 하지만 조리법을 조금 신경 써주면 좋습니다. 60대부터는 양보다 질에 신경 써야 합니다. 달걀 하나를 먹더라도 정말 꼼꼼하게 천천히 드시는 게 중요하답니다. 70대 이후부터는 더욱 세심해져야 하는데 이때부터는 달걀을 음식이 아니라 영양제처럼 생각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나이가 들수록 달걀을 적게 먹어야 하나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양질의 단백질이 더 필요한데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예요. 예를 들어 하루에 달걀 하나를 한 번에 먹는 대신 반 개씩 두 번에 나눠 먹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달걀 전체를 먹는 대신 흰자만 먹는 날과 통째로 먹는 날을 번갈아 가며 할 수도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내 몸의 리듬에 맞춰서 조절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고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 몸에 맞는 방법을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마치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처음엔 어렵지만 한번 익히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거죠. 이제 정말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달걀을 요리할 때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실수들이 건강한 달걀을 오히려 부담스러운 음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바로 이겁니다. 온도예요. 많은 분들이 뜨거운 프라이팬에 달걀을 올려서 지글지글 볶아내시죠. 그 소리 듣기 좋고 보기에도 맛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함정이라는 사실이에요.
너무 뜨거운 온도에서 조리하면 달걀 속 좋은 영양소들이 변질돼 버립니다. 마치 비타민제를 풀에 태우는 것과 비슷하답니다. 겉보기에는 음식 같지만 영양가는 많이 사라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달걀은 살살 익혀야 합니다. 마치 아기를 재우듯이 부드럽게 말이에요. 프라이팬도 뜨겁게 달구지 말고 미지근하게 예열하세요. 그리고 달걀을 올렸을 때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는 겁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달걀 본연의 영양소도 살리고 소화도 훨씬 잘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은 몸에 안 좋으니까 최대한 안 쓰는 게 좋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나쁜 기름을 많이 쓰면 몸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름을 적당히 쓰면 오히려 달걀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준답니다. 특히 달걀 노른자에 있는 좋은 성분들은 기름이 있어야 우리 몸에 잘 흡수가 됩니다.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살짝만 사용하면 영양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달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들입니다. 혹시 달걀 먹고 바로 오렌지 주스를 드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달걀과 함께 녹차를 드셨다거나요? 이런 조합들이 건강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 몸에게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오렌지 주스는 산성이 강해서 달걀 단백질과 만나면 위에서 뭉쳐집니다. 그러면 소화가 어려워지죠. 녹차의 탄닌 성분도 달걀의 철분 흡수를 방해한답니다. 그럼 달걀과 함께 뭘 마셔야 할까요? 가장 좋은 건 미지근한 물입니다. 아니면 보리차처럼 부담 없는 차 종류도 괜찮습니다. 이런 음료들은 소화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수분 보충도 해줍니다. 그리고 달걀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이 몇 가지 있는데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들은 달걀과 정말 잘 어울려요. 달걀의 단백질이 채소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고 채소의 식이섬유가 달걀 소화를 도와줍니다. 토마토도 좋은 파트너예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달걀과 함께 있을 때 더 잘 흡수됩니다.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와도 찰떡궁합입니다. 국물 요리에 달걀을 풀어 넣으면 부드럽게 조리되면서 소화도 잘 되고 해조류의 미네랄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각자의 몸 상태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분에게는 잘 맞고 어떤 분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 새로운 조합을 시도할 때는 천천히 조금씩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달걀과 시금치를 함께 먹어본 적이 없다면 처음에는 시금치를 조금만 넣어 보세요. 그리고 몸의 반응을 살펴본 후에 점차 늘려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내 몸에 맞는 달걀 레시피를 만들어가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마치 나만의 건강 비법을 찾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달걀을 보관하고 다루는 방법인데 아무리 좋은 조리법을 써도 달걀 자체가 상했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달걀을 제대로 보관하고 다루는 방법,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비싼 달걀을 사도 잘못 보관하면 영양가는 떨어지고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먼저 달걀을 살 때부터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달걀을 고를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고르세요? 가격? 브랜드? 크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생산 날짜입니다. 달걀 포장지를 자세히 보시면 생산일자가 적혀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틀 이내에 생산된 신선한 달걀을 고르세요. 그리고 달걀 껍데기도 잘 살펴보는 겁니다. 깨지거나 금이 간 달걀은 절대 피하세요. 작은 틈으로도 세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집에 가져와서는 이렇게 보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을 냉장고 문 쪽에 보관하시는데 사실 이건 좋지 않아요. 냉장고 문은 자주 열리면서 온도 변화가 심합니다. 달걀은 온도 변화를 싫어해요. 냉장고 안쪽 선반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답니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달걀을 씻어서 보관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주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달걀 껍데기에는 자연적인 보호막이 있어서 세균 침입을 막아주거든요. 물로 씻으면 이 보호막이 사라져서 오히려 상하기 쉽습니다. 먹기 직전에 필요한 만큼만 씻는 게 좋답니다. 달걀이 신선한지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물이 담긴 그릇에 달걀을 넣어 보세요. 신선한 달걀은 바닥에 가라앉고, 시간이 좀 지난 달걀은 한쪽 끝이 살짝 떠오르고, 오래된 달걀은 완전히 떠오릅니다. 이건 달걀 안에 공기층이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기 때문입니다. 신선할수록 공기층이 작아서 무겁거든요. 달걀을 깨뜨렸을 때도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신선한 달걀은 흰자가 끈적하고 노른자가 동그랗게 봉긋 솟아 있는 반면 오래된 달걀은 흰자가 물처럼 퍼지고 노른자도 평평해집니다. 이제 달걀을 요리할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달걀을 냉장고에서 꺼내자마자 바로 요리하시나요? 이것도 작은 실수입니다. 차가운 달걀을 갑자기 뜨거운 팬에 올리면 급격한 온도 변화로 달걀이 터질 수 있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후 실온에 10분 정도 두었다가 요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온도 충격도 줄이고 더 고르게 익습니다. 달걀을 삶을 때도 요령이 있는데 찬물에 달걀을 넣고 끓이는 것보다는 물이 끓은 후에 달걀을 넣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익는 시간을 정확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숙을 원한다면 6분에서 7분, 완숙을 원한다면 1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반숙이 소화에 더 좋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달걀 프라이를 할 때는 기름을 팬에 두르고 살짝 예열한 후 달걀을 깨뜨려 넣으세요. 이때 소금을 조금 뿌리면 달걀이 터지지 않고 모양도 예쁘게 나온답니다. 스크램블을 만들 때는 달걀을 미리 잘 풀어둔 후 약한 불에서 젓가락으로 계속 저어가며 천천히 익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크림처럼 부드러운 스크램블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달걀 요리는 시간이 생명인데 조금만 더 익혀도 단단해지고 조금 덜 익혀도 비위생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미묘한 차이가 소화에 큰 영향을 줘요.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해보시면 내 몸에 딱 맞는 익힘 정도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달걀 요리 후에도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있는데 남은 달걀 요리는 실온에 오래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세균 번식이 빨라서 위험합니다. 먹고 남은 건 바로 냉장 보관하고 이틀 내에 드세요. 재가열할 때도 충분히 가열해서 드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달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각자의 몸 상태입니다. 똑같은 방법이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 당뇨가 있으신 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달걀을 드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건강한 음식이라도 내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해서 먹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달걀만으로 모든 영양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달걀은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지만 균형 잡힌 식단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다양한 채소, 과일, 곡류와 함께 드시면서 전체적인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든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